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창체 시간을 함께 하게 될 유지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 역사와 유서가 깊은 우리 여고, 진명여고를 방문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대했거든요. 여고는 어떤 분위기일까 하고요. 근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 늦어지고, 그리고 지금 동영상 개강을 하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 창체 시간에 영화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 계약도 지금 적응하느라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데 웬 영화 제작인지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일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그리고 TV, 그리고 많은 동영상들은 모두 이 영화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은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공부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그런 일 하다 머리가 복잡할 때 이 시간은 그냥 쉬러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와서 편하게 듣고, 그리고 재밌는 상상도 많이 하고, 그다음 질문도 많이 던져보고, 이렇게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화 만드는 시간은 수행평가를 하거나 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성적을 매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일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작가, 또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영화 미술, 그다음 뭐 소품, 분장, 그다음 뭐 콘티, 그리고 장비나 이런 기계를 만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촬영이나, 또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은 편집, 그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음악, 음향,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감춰져 있는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내지는 않지만 이 창제 시간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좋은 또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생기부의 진로 부분에 아주 잘 기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서 언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찬찬히 영화랑 한번 친해져 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화를 좋아할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멋진 배우가 있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영화는 이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어떤 이미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지된 화면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고 또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보면 불멍 영상 있잖아요. 그냥 모닥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그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쳐다보면 힐링이 되고 하는 그런 영상 있죠. 만약에 그 모닥불이 그냥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비슷하게 옛날 사람들도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그 순간을 잡아두고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그 과거에 영화라는 것이 발명도 되기 전에는 사진과 같은 그 정지된 이미지 한 장을, 여러 장을 빠르게 보여줘서 움직임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귀퉁이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넘기는 장난 해봤죠? 두루루룩 하면은 막 빠르게 넘어가잖아요. 졸라맨 같은 거 그리면요. 그래서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그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에디슨. 시몬스 침대 아니고요. 우리가 전기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 이 에디슨이 전기만 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두루룩 움직이는 이미지,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영화의 초창기의 발명에 기여를 했던 사람이 또 이 에디슨이랍니다.
영화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활동 사진이라는 당시에 그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그것을 움직여서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슨이랍니다. 우리 에디슨이 만든 작품들을 그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재밌죠? 별거 아닌 그냥 일상의 사진들의 연속인데 이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보게 되죠.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 동물을 관찰하면서 말이 달릴 때 그 다리가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가 막 빠르게 달릴 때 그 다리가 땅에 몇 개가 닿는지 그거 혹시 관찰해 보신 분 계세요? 저희 집은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는 굉장히 우아하게 걷기 때문에 땅에 다리가 몇 개 닿는지 다 보이는데 이 빠르게 달리는 그 말 있죠. 예. 여기도 그림 이렇게 보다시피 옛날 사람들은 말이 달릴 때 이렇게 발 4개가 전부 땅에서 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동굴벽화 같은 곳에도 보면은 말이 달릴 때 이렇게 앞발 뒷발을 4개를 쭉 뻗으면서 땅에서 이렇게 약간 뜨는 식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서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카메라로 그냥 핸드폰으로 연사 드르륵 찍으면 그리고 뭐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연사 빨리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머잇 브릿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이름 하나는 머잇 브릿지라는 사람인데 이 머잇 브릿지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촘촘하게 설치해서 그 셔터에 줄을 매달아서 지나가면서 말이 달리도록 한 거예요. 그 결과 헐, 말은 다리가 4개가 동시에 다 닿거나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3개씩 번갈아 가면서 닿는다는 거를 알 수 있었죠. 자, 근데 우리 이 에디슨과 머잇 브릿지가 만든 영상을 보면 이렇게 좀 툭툭툭툭툭툭 끊기잖아요. 그럼 이게 끊기지 않고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영화 필름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쓰지 않는 이 영화 필름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보이나요? 사진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촘촘한 사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야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1초에 24장. 요 작은 요 한 장의 사진이 24개. 이거는 지금 한 1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그 사진에 이렇게 필름이 돌돌돌 말려 있겠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그런 필름 카메라 본 사람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여기에 있는 이 홈에 톱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물려서 드르륵 돌아가면서 여기 24장이 돌아가면 거의 눈으로 보는 거와 같이 비슷하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나 사진을 빠르게 돌리는 건지 뭐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원리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24장을 빠르게 돌리는 그 카메라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르미에르 형제인 거예요.
류미에르 형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라이트 형제에 이어서 되게 유명한 또 형제 중에 한 명인데요. 옛날에는 저 강남에 류미에르 영화관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 류미에르 형제는 지금은 전기로 빠르게 이 카메라를 돌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전기로 사용할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손잡이로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 아마 보신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감독이 막 빠르게 돌려서 1초에 24장 정도를 돌리면 빠르게 찍히는 거고, 또 천천히 돌리면 또 천천히 찍히고 하는 그런 카메라를 발명을 해서 지금의 동영상과 같은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류미에르 형제입니다. 이 류미에르 형제는 지금의 현대 영화와 비슷한 것을 발명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발명한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상영을 한 최초의 사건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1895년 12월 28일 밤 9시 프랑스의 그랑 카페라는 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단돈 1프랑을 받고 상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상영한 그 영상의 길이는 불과 50초에 불과했어요. 1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는데 옛날에 1프랑 받고 뭐 지금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받고 누가 이걸 보러 오겠어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최초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3주 뒤에는 하루 수입이 2,000프랑을 넘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그 카페 주인은 진작에 자기가 먼저 돈을 받을 걸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0초짜리 짧은 영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화야? 뭔 내용이야? 이걸 뭐 사람들이 돈을 내고 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웠고, 게다가 기차가 처음 멀리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 마치 나를 향해서 나를 치고 지나갈 것만 같은 무서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막 벌떡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3D 영화나 4D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막 앞에 이렇게 3D 그 안경 쓰고 보면 뭐가 막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숨기도 하고, 4D 영화는 막 물도 떨어지고 바람도 불고. 영화에 대해서 더 생생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처음 보고 그 생생함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편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찍은 한 장면만을 상영했는데, 이런 영화의 기법을 원테이크 무비라고 합니다. 지금은 편집이 가능하지만 원테이크 기법으로 찍어서 재미를 주는 영화들도 많이 있답니다. 주로 영화의 시작 부분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찍는 위력을 과시하곤 하는데요. 최근의 영화로는 라라랜드의 오프닝 장면, 이 장면을 한 번에 실수 없이 찍기 위해서 3달 동안 리허설과 연습을 했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1917이라는 영화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이 딱 한 번 끊기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한 번도 끈튀기지 않고 찍은 것 같은 효과로 마치 실시간 관객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몰입감과 경험을 주었죠. 영화에서는 롱테이크라고도 불리는 이 효과는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은 살아있는 그리고 진실한 장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실제 현실을 그대로 영화에 담아서 진짜같이 보이기 위한 기법으로 쓰였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영화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그 변화, 그 움직이는 순간을 담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을 한 사람이 바로 말을 찍은 머잇 브릿지. 그리고 움직이는 활동 영상을 만든, 활동 사진으로 영상을 만든 우리 에디슨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것을 현대 영화처럼 실제로 영화를 찍고 또 상영까지 했던 류미에르 형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여러분 수업 끝나고 퀴즈에 잘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끊지 않고 한 번에 찍는 초기의 영화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현대에서는 영화를 얼마든지 끊고 편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끊지 않고 길게 찍음으로 인해서 마치 그 장면이 실제인 것처럼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느끼도록 몰입감을 주는 그런 기법을 롱테이크 기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에 과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3분짜리 3분 정도 되는 짧은 단편 영화 한 편을 링크 걸어놨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영화를 보시고 해운대 소녀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바로 이 롱테이크 기법으로 찍어졌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거, 왜 이 롱테이크 기법을 써서 영화를 찍었는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영화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껏 드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롱테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로 표현하고 싶은 기억나는 어떤 순간이 있다면 그런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